그런 편한데 이제는 그렇게 그런 호 시절은 지났습니다. 네. 너무 슬픕니다.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제 책의 공저자죠. 우리 책 쓰고 우리가 인터뷰를 진짜 늦게 했네요. 그렇죠. 되게 어쩌다 보니까 오랜만에. 책 나오고 서로 다 인터뷰한다고 바빴던 것 같아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회관리 전문직의 시각 2월 말에 나왔었죠. 3월 초에 나왔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이제 공저자분이시죠. 이태훈 법무사님 모시고 오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태윤입니다. 이거 사실 이 주제들은 댓글이나 저한테 많이 여쭤보셨던 거 위주기는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질문 궁금한 거 많이 있으신 분들. 사실 요즘 그 주택 투자는 약간 시들해졌잖아요. 그렇죠. 네. 시장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많이 옮기는데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토지 중에서도 이제 많은 게 농지.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관련해 가지고 사실 실무적으로 이제 법무사님이 조금 많이 컨트롤 하시죠? 네,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제 증여 같은 거 할 때 미리 저한테 컨택을 하시고 이제 농지취득 자격 증명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이거 어떻게 쓰냐? 어렵다. 항목도 많고 내가 농지를 취득을 하긴 할 건데 솔직히 말해서 실제적으로 잘 운용은 하지 않을 건데 그래도 어떻게든 좀 이제 잘 있어빌리티하게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증여랑 매매할 때 이 뭐를 만들어야 되죠? 그것부터 한 번씩 한번 쭉 개요 말씀부터 한번 해주시죠. 왜냐하면 그거 진짜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이게 농지 취득 자격이 있어야지 농지를 살 수 있다는 거. 전혀 무관합니다. 어. 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내가 매매나 증여를 할 계획이지만은 당장 계약서를 쓴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냥 일단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때도 그냥 누구나 일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농지를 취득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농지과에 가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란 걸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일단 신청을 해놓는 거고 신청해놓고 나중에 이제 매매 계약을 해도 되는 거고 좀 이제 여유 있게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다만 기간을 좀 고려할 때는 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하면은 이 모든 무서는 이제 기간이 시효가 3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도가하지 않게끔 스케줄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법에 대해서 이 경자 유전 원칙이 있잖아요. 네.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제도 취지 자체는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취득해라 이거예요. 이 헌법상 경자 유전의 원칙이 이제 관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두게 된 거고 또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지목이 이렇게 세 개만 되어 있을 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되는 거니까 지목이 설령 이제 뭐 목장용지인데 실제로는 그냥 뭐 농사 짓고 있다 이래도 표기상 지목 자체가 전, 답, 과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굳이 받을 필요는 없죠. 그런 것도 있군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예전에는 어렵다고 단 한 번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개정되기 전에는 이 받는 게 그냥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신청하면 이제 다 발급해주고 이런 거였었는데 이제 농지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 발급받는 게 상당히 어려워졌죠. 네. 그래서 이 개정되고 나서 가장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게 농지심의위원회입니다. 농지심의위원회. 예. 좀 더 심도 있게 보겠다는 거죠. 농지 취득에 대해서 정말 농지 취득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농지를 경영할 능력이 되는지 이거를 심도 있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지심의위원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딱 5가지 있는데 다 하진 않고. 네, 딱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에 해당하신다면은 미리 스케줄을 짜가지고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이 해당 농지에서 내가 살고 있는 위치가 30km 넘어갔을 때, 직선으로. 네, 직선 거리로 30km 넘어갔을 때 그때 하나 해당하고요. 그리고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맞아, 이제 농업법이 이제 아주 엄격해지죠. 네, 너무 엄격해졌어요. 그래서 법인이 취득한 경우 있고, 그리고 3인 이상의 공유자가 취득하는 경우. 쪼개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5가지 경우로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이 농지심의위원회는 처리 기간이 길어요. 사실 예전에는 가면 거의 하루 만에. 네, 간단했죠. 현장에서 바로 해준 경우도 있어요. 현장에서 바로 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3가지 경우로 기간이 산정되는데 주말 체험은 3일 그리고 일반 농업인 같은 경우는 7일 마지막으로 이 농지심의위원회에 걸릴 경우에는 14일이에요.
아 2주나 걸리네. 네, 2주나 걸리는데 이게 또 조심하셔야 될 게 그냥 달력상으로 2주가 아니라 영업일 기준입니다. 까만 글자, 까만 숫자만 14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자면은 3주네요. 3주죠. 네. 워크데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지심의원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꼭 기간이 넘어가지 않게끔 미리 스케줄 조정해가지고 신청하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제가 요즘 많이 듣는 게 네. 경매 들어가시는 분. 맞아요. 특히 경매 들어갈 때 이거 몰라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요건 박탈되잖아요. 네, 그러면 낙찰을 받아도 취득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농지증을 일주일이인가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던가 그런 건데.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 제출을 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낙찰 받아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농지심의위원회 대상 토지라고 해당한다고 하면은 경매 이제 입찰 들어갈 때 그때 신청하셔도 되고 미리미리 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 경매를 내가 들어갈 토지가 A란 토지인데 내가 그 경매에 지금 낙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냥 A란 토지를 내가 갖고 취득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농지 취득 자격을 먼저 주세요 라는 게 가능하다는 가능하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니까요. 아, 내가 주인이 지금 아닌 상태지만 결국은 그걸 위한 자격을 얻어놓는 거니까. 미리 발급받는 거는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발급 받아놓고 안 써도 돼요. 아, 네. 발급 받아놓고 안 써도 네, 되는구나. 발급 받아놓고 나 그럼 이거 취득하기 싫어졌어. 그럼 그냥 두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더. 맞아요. 매매 취득하고 나서도 사실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왜 엄격해졌죠? 원래 되게 간단했는데. 왜냐면은 그 예전에 우리 기억하시다시피 그 LH 사건이 있죠. 그래서 투기 사건이 있었죠. 투기 사건이 있었죠. 그 농지를 이제 내부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막 취득해놓고 그런 것 때문에 이 농지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원인이 됐었고요. 그 이유로 인해서 이 농지를 취득하는데 좀 더 이제 깐깐한 심사를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는 뭐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성년자는 절대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취득하지 못합니다. 법에 뭐가 적혀 있던 게 제 기억상 그거예요. 그게 농업 고등학교 나와서 네. 뭐 그 관련된 과와 관련 학술 관련된 네, 거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가능하죠. 그 이외에는 미성년자는 상속 취득백 맞습니다. 네, 상속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필요한 서류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네. 간단하게 절차 좀 말씀해 주시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정부 입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신청이 가능한데 정부 입사에서는 이제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세 가지.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하나 있고 그리고 농업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 이제 두 가지 경우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런 농업 경영 계획서나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획서 같은 걸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영농 여건 분리농지 같은 경우는 제출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취득하려는 농지가 이 경사가 15도예요. 15도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영농 여건 분리농지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렇죠. 가장 일반적인 게 그러면 농업 경영 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제출. 네, 이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기준이거든요.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은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요. 그 미만이라면은 이제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면적 단위도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개인이 그 취득하는 면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세대에서 뭐 아버지, 어머니 또 자식 소유한 그 면적을 다 합산해 가지고 1000제곱미터를 산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점 유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이때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아주 잘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어요. 좀 진정성 있게 작성하시는 게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작성할 것들이 있지만은 또 대체적으로 이제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 거리 내가 여기하고 내 거주지하고 농지하고 얼마나 거리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작물을 심을 것인지 그리고 경작물을 심을 건데 뭐 어떤 기계, 농기계 그리고 농기구 이런 것들 어떤 걸 쓸 건지 그리고 같이 농지를 이제 같이 경영할 그런 사람들은 현재 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세밀하게 적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밀한 부분을 적음에 있어서 물론 이제 실제 현황대로 진실되게 적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실제 현황이 그렇진 않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진정성 있는 계획서를 제출하시는 게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여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인데 저보다 농사 지식이 없어서 네. 아니, 그러니까 이 농사는 예를 들어서 절대 뭐 예를 들어서 이항기를 안 쓴다, 네. 뭐 트랙터를 안 쓴다. 근데 그걸 막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도는 아마 알 거다. 네. 농지과에서 이 정도는 아마 알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주의해서 써야 된다. 좋은 조언 하셨네요. 네, 좋은 차라리 모르면 비워놔라. 음. 일반적인 농기계나 뭐 농약 제초기 뭐 이런 거를 써라 차라리. 그래 말씀을 드리더라고. 왜냐면 이거 굳이 막 그 꼼꼼하게 이런 거 문서를 다 채워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것도 중요한 게 내가 안 할 거면 비워두는 게 좋고요. 네. 좀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죠. 아까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뭐 밭농사 지을 건데 이항기가 왜 필요해? 이항기가 뭔지도 모르셔. 거기서 좀 충격 먹을 때가 있고. 이항기 뭔지 아시죠? 맞아요. 못 얘기할 때 씹는 겁니다. 상당히 이게 진짜 모르신 분들이 이제 수경재배나 이런 거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농지법이 바뀌어서 작성법도 예전 거랑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거 뭐 블로그 찾아서 쓰시면 안 돼요. 맞아요. 왜냐면 서류 양식들이랑 이 서식들이 좀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많이 바뀌었고요. 또 세밀하게 적도록 이제 칸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저한테 오셔 이제 10중 8구 저한테 온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현장에 가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네. 법무사님이 네. 내가 이제 지금 서울에 있지만 뭐 강원도 춘천권이다. 그럼 춘천을 가시는 네. 그 해당 지역에 이게 일인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진짜 일이에요. 근데 또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은 고객들이 말씀하시죠. 동호사님, 정부14가 편할 것 같은데 정부14로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직접 가는 게 좋을까요? 항상 이제 물어보시는데 저는 반드시 현장에 가라고 말씀드려요. 가능하면. 네, 가능하면 너무 멀면 어쩔 수 없지만은 가능하면 직접 가서 담당자하고 이제 말씀 나누고 직접 스킨십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서식 모르면 써주는 것도 알려주고. 네, 직접 이제 거기서 일종의 첨삭지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작성하는지 담당 관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좀 더 스무스하게 좀 넘어갈 수 있을지 그런 소스도 좀 얻으실 수 있고요. 정부24로는 이제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셔가지고 직접 담당자하고 스킨십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담당자 입장에서 한 번 본 분이니까 기억해뒀다가 이거 빨리 처리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보고 작성하고 좀 지도 좀 받으셔가지고 제출하시는 게 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느끼는 게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시군구청, 각 시군구청마다 이게 업무의 프로세싱이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농지심의위원회 개최 날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직접 가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기준도 약간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어디는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해줘. 이런 느낌이 다르시죠.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런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인터넷이 편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일단 뭐 임장 간다 생각하시고 내가 이 땅 한번 보러 가야지 임장 가는 김에 한번 담당자하고 말씀 나누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농지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각 그 지역마다 달라요. 개최하는 일자가 뭐 보름마다 하는 데도 있고 한 달마다 하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럼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예. 이 개최 날짜에 맞춰가지고 그 직전에 접수가 되면 빨리 처리가 되는 거고 이 날짜를 몰라가지고 그냥 깜깜이로 집어넣었다가 알고 보니까 개최가 뭐 2주 뒤가 되네? 그러면 더 늦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직접 한번 담당자하고는 꼭 얘기 나눠보시고 농지심의위원회 개최 일자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런 게 좋죠. 알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 관련해 가지고 이태원 법무사님이랑 얘기 나눴고요. 사실은 저도 제가 이제 농지나 그런 것들 뭐 등기를 맡길 때는 제 이태원 법무사님한테 많이 맡기는데 그때 현장에서 그 경험하신 바들 서로 얘기 나눠보면 별일이 다 생겨요. 네, 별일이 다 생깁니다. 그리고 문제는 시간을 뺏긴다는 거죠. 시간을 뺏긴다는 게 참 번거롭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취등록세 내시러 그 시군구청에 갈 때 농지과에서 바로 한 번에 해결하면 편한데 그런 편한데 이제는 그렇게 그런 호시절은 지났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농지 바로 한 번에 끝날 수가 없어가지고 무조건 하루가 지나가더라고요. 여러 번 가야 돼 결국에는. 번거로움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농지 취득 자격 관련해가지고 이제 실무에서 발생하는 일들 좀 한번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